이제 조합에 대해서 볼 건데, 순열과 조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씩 하나씩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 고민해 보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경우의 수는 직접 배열뿐만 아니라 뭐 합의 법칙이라든가 곱의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의 정점에 해당되는 게, 야, 몇몇 가지들은 너무나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순열과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순열이었던 거고요. 오늘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용어는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듯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죠. 1학년 학생 7명이 있고 2학년 학생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을 거래요. 그럼 1번서부터 먼저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4명의 학생을 뽑을 거야. 1학년 학생이 7명이 있어. 1학년 학생들이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은 5명이 있어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2명 있는 상태입니다. 12명. 12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알겠지?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어떠한 단서도 안 다뤄. 야, 학년 구분 없이 저기서 4명 뽑아. 이런 얘기거든요. 먼저 우리가 선생님 입장이 돼야 돼.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누군가 한 명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누군가 한 명을 불러야 돼. 몇 가지 용어가 있을까요? 12가지. 내가 고민하는 게 가지수야. 12명 중에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 고민하는 가지수. 그게 경우의 수라고. 12가지. 그 다음은 이제 4명 중에 3명 남았어. 세 번째 누구 부를까 또 고민하겠죠. 몇 가지? 11가지. 그 다음은 2명 남았어. 10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만 더 고르면 돼. 9가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일반적으로 4명을 뽑기만 할 거니까 A, B, C, D를 뽑든 A, B, D, C를 뽑든 A, C, B, D를 뽑든 A, C, D, B를 뽑든지 간에 말이죠. 모두 다 뭐야? A, B, C, D가 뽑힌 것은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모두 한 가지가 됐다고. 얘가 몇 가지인데? 4명을 배열한 거잖아. 4팩토리얼.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한 가지가 됐다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24가지가 한 가지가 됐다는 얘기는 23을 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12, 11, 19. 분자만 보면 뭐야? 12피사. 4, 3, 2, 1은 뭐야? 4팩토리얼. 괜찮아? 다시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을 거래요. 1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래. 페이지는요. 262페이지입니다. 봅시다. 7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는데 총 4명을 뽑아야 되는데 1학년에서 2명 뽑자 이 얘기야. 몇 가지 용어가 있었을까요? 7 곱하기 6인데 일반적으로 뽑기만 할 거니까 뭐 해주셔야 돼?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해줬겠죠. 2학년 학생도 2명을 뽑아야 돼. 왜냐면 총 4명 뽑기로 했으니까. 맞니? 그렇다면 2학년 학생은 5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야 돼. 그렇다면 이때 경우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21가지가 있을 거고 여긴 10가지가 있겠네.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생각해봐봐. 우리 총 4명을 뽑을 건데 여기서 2명 뽑거나 저기서 2명 뽑을 거야가 아니지.
여기서도 2명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저기서도 또 뽑아야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사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하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간단하게 볼까? 7 곱하기 6을 뭐라 부른다고? P를 사용하면? 7P를 얼마로 나눴어? 2팩토리얼로 나눴어. 5 곱하기 4는? 5P가 있었을 거고 얼마로 나눴어? 2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괜찮아? 다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을 거야.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을 거야? 그렇다면 나의 계획은 이거지. 야, 1학년에서 다 뽑아. 아니면 싫어? 그럼 또는 2학년에서 다 뽑아.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럼 1학년에서 다 뽑는 경우 전체 7명 중에서 4명을 다 뽑겠다고. 어떻게 되겠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였겠지. 이해돼? 근데 뽑기만 할 거니까 또 뭐로 나눠줘야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는 거야. 싫어? 또는 그러면 2학년에서 뽑아봐. 그럼 2학년에서 4명 다 뽑아도 돼. 그럼 2학년에서 5명을 다 뽑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뽑기만 할 거니까.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눌 거야. 그럼 마찬가지 두 개의 사건이지? 이번에 이 두 개의 사건을 더할까 곱할까? 얘와 얘는 1학년 학생에서 4명을 다 뽑거나 아니면 2학년 학생에서 4명 다 뽑아 섞여 있으면 싸우기만 하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두 개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면 그때 좀 유치하지만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 세종대왕님이 뭐 이렇게 숨겨놓은 식이 있다고. 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합이야. 그래서 두 놈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시라고. 알겠지? 불러봐. 얘는 4팩토리얼에 얘는 뭐가 돼? 7P4. 더하기에 얘는 4팩토리얼 분의 5P4. 이렇게 됐을 거라고. 괜찮아? 좋아. 넘어가. 경우의 수를 못 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 지금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거야. 경찰관 5명이 있대. P1, P2, P3, P4, P5가 있고 F1, F2, F3, F4, F5, F6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요.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 표현 약간 볼까? 이 특정한 2명이라는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청장이야. 내가 경찰청장인데 4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P1과 P2는 내 후배야. 내 지역 후배. 그렇다면 4명을 뽑을 건데 야 쟤랑 쟤는 뽑아. 이렇게 된 거야. 그 특정한 2명.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뽑혀 있다는 뜻인 거야. 총 4명을 뽑을 건데 P1이랑 P2는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기서 특정한 2명은 특정한 2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뽑혀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빼야 돼. 특정한 2명이 뽑혀져 있다고 했으니까 특정한 2명이 P1, P2일 수도 있고 P1, P3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얘네들 다 이미 야 누가 봐도 너랑 너가 내 후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후배가 될지 결정하는 건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2명은 그냥 얘네들이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이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2명을 더 뽑아야 돼. 몇 명 중에? 몇 명 중에? 이 중에서 총 4명을 뽑을 거잖아. 경찰관 중에서 이 2명을 뽑았어. 얘는 이미 뽑혔어. 근데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몇 명 중에? 9명 중에 2명을 더 뽑을 거야. 어떻게 되겠어? 9 곱하기 8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얼마? 9P2의 2팩토리얼. 이게 1번 문제입니다.
다시 이번에 2번 문제야. 2번 문제 봅시다. 경찰관,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은 뽑을 거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경찰, 폴리스도 있을 거고 파이어맨도 있었을 거야. 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씩 뽑을 거니까 총 4명 뽑을 거라고? 여기서 1명 뽑고 3명 뽑을 수도 있지. 맞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어? 2명 뽑고 2명 뽑을 수도 있고 또는 3명 뽑고 1명 뽑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경우가 됐을 거야. 총 4명이니까. 이해가 되니? 한번 해보자. 경찰관 중에 1명 뽑아야 돼. 몇 가지 경우 있어? 5가지. 이해돼? 곱하기 해. 6명 중에 3명 뽑아야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겠지. 알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놈 사건은 곱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얘도 1명 뽑고 그리고 얘도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경찰관 중에서 2명 뽑을 거래. 경찰관 중에 2명 불러봐.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 맞아?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거니까 6 맞니?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준서가 곱해야 J군 M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 3개의 사건을 더해야 돼. 1명 3명 뽑거나 또는 2명 2명 뽑거나 또는 3명 1명 뽑을 거니까 더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잠깐만 P로 한번 연습해 볼까? 그래도 P로 연습하면 얘는 5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5 곱하기 얘는 3팩토리얼분의 6P3 괜찮아? 얘는 2팩토리얼분의 5P2 얘는 2팩토리얼분의 6P2 괜찮아? 아니 H양 얘를 P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3팩토리얼분의 5P3 매 곱하기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근데 뭐야 뭐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아닌 상황이란 뭘까?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해서 뽑는다에 아닌 경우는 뭘까? 여기 포함되지 않는 상황. 적어도 한 명씩은 뭐 뽑을 거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막 뽑았는데 이 상황이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을까? 언제? 적어도 뽑지 않을 때. 그럼 어떤 상황이야? 뭐 예를 들자면? 그렇지, 모두 소방관만 뽑거나 모두 경찰만 뽑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은 이거야. 4명 빵명 뽑든가 빵명 4명 뽑든 거야. 그렇다면 4명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5명 중에서 4명 다 뽑겠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얼마로 나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뽑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은 선택이지. 한 가지. 그 다음에 경찰관 중에서 안 뽑을 거야? 1 곱하기고 얘는 6명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얼마로 나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얘를 P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4팩토리얼분의 5P4 얘는 4팩토리얼분의 6P4 이렇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모든 인생사야. 이 상황에 맞춰져 있는 모든 인생사. 모든 인생사가 뭔데? 모두 다 더하면. 뭐야? 결국엔 여기 총 몇 명? 11명. 11명 중에서 4명 뽑는 모든 경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11명이니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십자가 왜 이래?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시 말하면 11p4를 4팩토리얼로 나눈 얘낼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요 2번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검은색 3개를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요 빨간색 여기 전체 있죠. 이 전체에서 이 빨간색 2개 사건을 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 빨간 쪽을 선택하죠. 빨간 쪽의 계산이 좀 간단하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놔 주세요. 넘어갑시다.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잘하려면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돼. 봐봐. 남자 8명 B1부터 시작해서 B8까지가 있어요. 여기다 적자. B1부터 시작해서 B8까지 총 8명이 있고, G1부터 시작해서 G5까지 5명이 있는 거야. 총 몇 명이니? 13명이야. 근데 이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맨 처음에 교실에서 그냥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봐. 교실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운동장 앞에서 난 이렇게 일렬로 세울 거야. 알겠지?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바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 교실에서 먼저 남자 3명, 여자 2명을 데리고서 내가 걔네를 데리고 운동장을 갈 거야.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일렬로 세울 거야. 알겠지?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1번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남자 3명을 먼저 뽑아야지. 남자 3명을 먼저 뽑아야 돼. 그냥 뽑기만 할 거야. 거기서 배열시킬 게 아니라고. 따라서 남자 3명을 내 앞에 데리고 와야 돼. 8명 중에서.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8명 중에서 우선 3명을 내 앞에 갖다 놓을 거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겠지. 3명을 뽑을 거니까. 끝일까? 3명을 뽑기만 할 거잖아. A, B, C를 뽑든 A, C, B를 뽑든 뭐 B, C, A를 뽑든 모두 다 못돼. 한 가지라고. 그럼 나누기 뭐 하셔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 이해돼? 그리고 또 누구도 뽑아야 돼? 여학생도 뽑아야 되겠네.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된대.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5 곱하기 4가 있을 거고 2명 뽑을 거니까.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2 곱하기 1로 나눠야 돼.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아야지.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그 반 학생들에게 야, 남자애들 누구랑 여자애들 누구누구 저기 운동장으로 나와 까지가 된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다시 그 다음 상황은 운동장에 그 5명이 모여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최종 목표는 뭐야?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 내 앞에 몇 명 있어? 내 앞에 몇 명 있어 지금 운동장에. 내 앞에 5명 있는 거야. 5명. 그 상황을 지금 떠올려야 돼. 알겠지? 저 인간이 선생님도 아니면서 학교 선생님 척하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떠올려야 돼.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고민하는 게 가지수라고. 내 앞에 5명 있어. 내가 뭐 할 거라고 방금? 일렬로 세울 거라고.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5팩토리얼이 있는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H양? 네, 이해하시겠어요? 다 괜찮아?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좀 해줘.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곱할까요? 더할까요? 곱해야죠. 5명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가서 한 줄을 세워야 되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 곱하셔야 됩니다. 얘를 P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3팩토리얼 분의 8P3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5P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다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울 거야. 이번에 다시 이제 교단을 들어와서 8명, 5명이 있는데 2명을 뽑고 남자도 2명, 여자 2명을 뽑을 거래. 알겠어? 똑같이 2명, 2명. 불러봐. 식을 먼저 세워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8명 중에 2명 뽑아야 돼. 8 곱하기 7을 얼마로 나눠? 2 곱하기 1로. 여자도 2명 뽑아야 돼.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서로 마찬가지 곱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내 앞에 이제 남자의 2명, 여자의 2명이 있는 거야. 얘들 데리고 이제 운동장으로 나왔어. 근데 여자 2명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야 너희 손 꽉 잡아! 그래서 얘네 묻겠지. 이제 몇 명 배열해야 돼? 3명 배열해야 돼.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돼? 근데 끝이야? 아니야. 또 뭐도 있어. 세 팀 배열한 후에 여학생 2명도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선택권 존중해 주셔야 되겠네. 이해돼? 이것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뽑는 경우의 수였어요. 맞아?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는 곱하셔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그럼 식 세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8 곱하기 7은 8P2의 2팩이었을 거고 곱하기 얘는 5P2의 2팩이었을 거고 곱하기 얘는 3팩토리얼 얘는 얼마? 2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7개의 점 중에서 어떠한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원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원 그려서 거기다 7개 점 좀 찍어 봅시다. 각자 좀 그려봐. 심심하잖아. 보통 이런 경우예요.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원이 했을 때니까 이렇게 아무 점에 이렇게 7개 찍어놨다가 우연하게도 막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한 직선상에 놓여있게 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눈을 속이게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리지 마시고 이런 상황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직선이야. 봐봐. 직선을 그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직선을 결정지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2개가 필요한 거야. 2개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맨 처음에 어디를 지날까를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여기다 네이밍을 좀 해주시면 몇 가지 7개 내가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좋았어! 난 C부터 시작하겠어.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겠지. 어디로 갈까를 고민을 할 거야. 몇 가지의 선택의 경우의 수가 생길까요? 6가지. 여기 있는 6가지. 맞아? 여기 있는 6가지의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난 좋았어! G로 가자. C지야, C지! 그래서 C지 이렇게 연결했어. 근데 이 선택이랑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G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갈까 해서 C를 선택해서 GC! 그 직선은 서로 어떨까? 같은 직선인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점 2개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뭐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나눠야 된다고. 얼마로? 2 곱하기 1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얘는 7p2를 얼마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과 똑같다. 얘가 바로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이나 선분 같은 경우에는 선분도 마찬가지겠죠? 선분도 CD를 연결한 거나 GC를 연결한 거나 서로 어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분 같은 경우도 순서에 상관이 없죠. 근데 다만 반직선 있죠. C에서 출발해서 G를 이렇게 지나. 얘가 반직선이잖아. 기억나십니까? 이 반직선과 G에서 출발해서 C를 지나. 이 반직선은 서로 같아 달라? 달라. 따라서 이때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합이 아니라 뭐였어야 돼? 순열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7 곱하기 6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출발 지점과 경유하는 지점은 서로 다른데 그건 7 곱하기 6으로 끝나는 거고 지금 직선 같은 경우는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래요. 뭐 어떤 육각형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원 위에 있는 육각형 그려봅시다. 원 하나 그려주시고 점 6개 찍읍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분을 한번 다 그어보자. 선분을 그어보자. 지금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만 물어봤는데 저 인간은 왜 선분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한번 그려보자. 우선 그려보는 거야. 선분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겠죠. 다시 말하면 6p2에 2팩으로 나눈 놈이 됐을 거야. 내가 한번 다 나눠볼게.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요렇게도 되겠지? 요렇게도 됐을 거고 요렇게도 됐을 거고 요렇게도 다 됐을 거고 요렇게까지 완성한 게 지금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뭘 궁금하고 있어? 아니 대각선이 몇 개냐고 왜 이렇게 선만 잔뜩 꺼놨어? 대각선 몇 개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 중에서 대각선이 아닌 것만 빼는 게 더 편하겠네. 대각선이 아닌 거 몇 개 있어 지금? 6개가 있어. 6개가 뭔데 바로 얘는 변인 거죠. 그래서 변의 가지수인 6개를 빼주시면 되겠다. 얘가 바로 대각선의 개수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그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도 배우긴 했었어요. 그때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육각형이면 야 각 꼭지점마다 몇 개씩 그을 수 있어? 나 빼고 양옆에 긋는 건 대각선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6개 중에서 3개의 점식을 다 그을 수 있어. 다 그을 수 있어. 그럼 너도 6 빼기 3개야? 너도? 그럼 곱하기 6이구나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것과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건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나눴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대각선 개수는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죠. 2분의 n 곱하기 n-3이라는 공식도 있었다라는 건 참고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것도 만약에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호로 표현하자면 6p2를 얼마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누고 그럼 뭐 이건 그냥 6개죠. 괜찮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이번 좀 독특한 형태야. 만약에 여기에서 삼각형을 그리래. 마찬가지로 똑같이 7개의 점이 있어. 근데 여기서 삼각형을 그리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7개의 점이 있어. 삼각형을 그릴 거야. 삼각형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어딜 그을까? 좋아, A 정하자. 그것이 7개. 알겠지?
그 다음에 좋아 A. 그 다음은 어디를 할까? C 할까? 나머지 6개 중에서 골랐겠죠. 그래서 C를 정했어. 그 다음 뭐 할까? 5개의 점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지? B 어때요? B. 아 좋아. 5개. 그래서 B를 선택한 거야. 그럼 제가 점 3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눈에 그려지지. 제가 그리지 않아도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삼각형이. 그치? 그런데 A, C, B를 선택하나, A, B, C를 선택하나, B, A, C를 선택하나, B, C를 선택하나 다 어때? 다 똑같아.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군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해왔듯이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셔야 되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직선 구한 것과 동일하죠, 거의. 그래서 또 아까 2개였고 지금 3개는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야 이 새끼.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 방금 여기에는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 점을 선택을 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는 재수없게 얘랑 얘를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 차이점이 있네. 참. 문제 괴롭게 만들어놨네. 그래서, 우선 점 3개 선택해봐봐.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어. 방금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런데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한 거야. 얘와 얘를 만들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것뿐만 아니라 얘랑 얘와 얘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저 내놈들은 왜 갑자기 한 줄에 저렇게 서 있대. 야, 얘네들이 만든 거, 얘네들끼리 우리 3명이서 힘 합쳐서 삼각형 만들자라고 했던 거 다 빼. 다 뺄 거야. 이 4명이서 점 3개 선택한 경우. 알겠지? 뭐 있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한 거. 만큼은 다 빼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재수없게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경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 빼버릴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른 상황은 다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되죠.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도 삼각형은 만들어져. 중복 발생하지 않습니까? 얘랑 얘를 선택한 것과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다시피 중복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를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얘를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불러봐. 3팩토리얼 분의 7p3 빼기에 얘는 3팩토리얼 분의 4p3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참고로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냥 참고로 이거 해봅시다. 반원위에 7개 점이 있습니다. 문제 똑같아. 이번에는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직선의 개수야. 그럼 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볼 거야? 집중해야 돼. 직선의 개수야? 직선의 개수 몇 개 있을까? 점 몇 개 필요하다고 직선 그리려면? 2개 필요해. 불러봐. 7 곱하기 6에 2 곱하기 1. 괜찮아? 이걸로 끝난 줄 알았지.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막 밑에서 막 보고가 올라오는 거야. 아니, 그렇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한 직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이 일치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왜 쟤네들 한 직선상에 놓여서. 야, 우선 그럼 아까 전처럼 얘네들이 만든 거 다 빼. 4명이서 만든 직선들 다 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빼! 대신에 아까 전에 뺐던 이유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뺀 거고, 지금은 직선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데 다 중복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든 그 작업을 다 지울 수는 없어. 그래서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야. 요 만들어진 직선 한 개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 할 때 삼각형의 경우의 수와 직선의 경우의 수가 조금 달라. 똑같이 빼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왜 되는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안 그러면 또 까먹어. 헷갈려. 또 막 삼각형에다 더하기 1하고 막 이런다고. 삼각형은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더하기 1을 안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은 만들어진 직선 하나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거고. 맞습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팩토리얼 분의 7p 마이너스 2팩토리얼 분의 4p의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번엔 여기서의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계산할 겁니다. 해봅시다.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뭐야? 그럼 세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다 세도 되고. 그죠? 야, 2칸짜리. 하나, 둘, 셋, 넷, 또 세도 되고. 아, 물론 2칸짜리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해서 또 세도 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평행사변형이 되나 우리의 지금 뇌 조직을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너희들이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봐. 너희들도 똑같은 생각 아닐까? 여기다 평행사변형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봐. 이 선에 맞춰서 평행사변형 하나만 그려봐. H야? 직접 그려봐.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여. 평행사변형 어디서? 그려봐. 평행사변형. 직선 2개 선택해서 평행사변형 그려. 뭐 MBTI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려. 뭐 그런 거. 그럼 여기 문제에도 살짝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내가 평행사변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방 만들듯이 맞아. 양 옆에 칸막이 필요해. 그리고 윗뚜껑 아랫뚜껑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 옆에 칸막이 중에 2개를 선택을 해. 난 몇 번 선택한 거야 지금? 2번과 3번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윗뚜껑, 아랫뚜껑을 A, B, C, D, E 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난 방금 뭘 선택한 거야? B하고 D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 하나가 만들어져. 평행사변형 모양의 방.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는 지금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야. 알겠니? 그럼 다시. 그럼 얘를 체계화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4 곱하기 3. 이로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열이야 조합이야? 내가 방금 2번, 3번 선택한 거잖아, 그치? 내 머릿속으로 2번, 3번 선택한 것과 3번, 2번 선택한 게 방 모양이 달라지나? 아니지. 순서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3으로 끝나야 돼? 아니면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 다음 윗뚜껑, 아랫뚜껑도 봐봐. 5개 있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그치? 첫 번째 뭔가 선택해야 되겠지? 남은 것 중에 하나 또 선택해야 돼. 마찬가지. B, D를 선택하나 D, B를 선택하나 어때? 같아. 2로 나눠줘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두 사건은 곱해야죠. 방을 만드는데 네 방 만들어줬어 해서 칸막이는 튀어나왔는데 천장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곱해 주셔야 돼. 식으로 표현하면 2팩분의 4p 곱하기 잠깐만요. p 곱하기에 2팩분의 5p.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정도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직접 다 해주시고 우선 분할 분배를 하기 전에 네. 우선 요 정도까지만 먼저 잡아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기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고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조합 잠깐 봅시다. 서로 다른, 뭐 당연히 서로 달라야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만 하는 것. 우린 얘네들을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조합을 NCR로 표현되는 것만 모를 뿐 이미 여러 번 했었어요. 앞에서 순열할 때도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5, P, 3.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기를 하고 있어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그 3명을 뽑은 것을 배열을 해. 이해돼? 3명 뽑는 그 경우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3명을 뽑았어. 근데 그 3명을 배열을 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을 거 아니야. 얘와 얘를 곱한 게 바로 얘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나머지 3팩토리얼로 나누시게 되면, 양변을 똑같이 3팩토리얼로 나누시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 그래서 5C3. 컨비네이션의 C를 사서 5C3이라고 할 거라고. 그럼 5C3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조합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NCR이 있으면 이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가 바로 NCR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NCR의 의미는 방금 본 것처럼 요 놈이다. 거기다 별표 좀 쳐주시고요.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요 놈 보이십니까? 요 놈? 아이고 아까 봤던 놈이네. 그죠?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얘를 우린 NPR이라고 했었잖아. 그 놈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되겠다. 이해되실까요? 거기다 별표 좀 쳐주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 개념들.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똑같고 다음처럼 계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계산하는 방법은 얘와 동일해. 그러니까 만약에 5C3이다 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P를 계산하듯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곱해주시고 5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 곱해주시고 얘네들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10C2야. 그럼 얘 뭐가 됐을까? 5 곱하기 4, 아이고 5는 무슨 5야? 10 곱하기 9를 얼마로 나눠? 2 곱하기 1로 나눈 것과 똑같죠. 이해할 수 있겠어? OC2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OC 5 곱하기 4를 2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이거 계산은 해야 돼 우리가. 알겠죠? 찍찍 계산하고 찍찍 계산해서 얼마? 10이라고 우리가 계산은 해야 돼. 얼마냐고 물으면 얘도 5 곱하기 4를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1이니까 찍찍 계산해 주시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잠깐 봐봐. 5C3? 5C 엄연히 달라? 엄연히 다른데 경우의 수는 똑같아. 아,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는 뽑기만 하는 거니까 5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 3명을 뽑아야 돼. 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집에 보낼 거야. 그렇다면 누구 집에 가. 이 말이나 5명이니까 너 남고 나머지 집에 가.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명을 선택하는 거나 남을 3명을 선택하는 거나 집에 갈 2명을 선택하는 거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10C8을 구하래. 10C8을 구하라는 거야. 얘를 계산하는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어우 미친 6, 5, 4, 3 8개죠? 얘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어우 이거 언제 계산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 18을 냈다는 얘기는 10, 18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해달라는 거야? 10, 2를 계산해달라고 10명 중에서 8명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그 8명을 다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0, 2 2명을만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10, 18을 계산해달라는 얘기는 10, 2를 선택해달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눠준 것과 같아요. 둘을. 이해할 수 있겠어? 맞아? 다 이해 되셨죠? 내가 너무 괜히 10, 18을 해갖고 지금 다들 마음속에 뭔가 긴장이 되고 있죠? 욕하는 거 아니었고요. 그냥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절대 저의 마음은 아닙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봅시다. NCR은 NCn-R 팩토리얼과 똑같다. 방금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놈이 더해서 n이 되면 항상 같아지는 거야. 방금 봤지만 10, 18이나 10, 2나 서로 어때? 똑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물어볼게?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5C2가 있어.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5C3과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NCR인데 여기 봐봐.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건데 앞에 N-1, N-1이 똑같아.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요놈들은 딱 1차이가 나야 돼. 딱 1차이가. 딱 1차이가 나면 앞에 있는 앞에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랬었어? 이 앞에 반드시 같은 놈은 한 칸 업그레이드가 돼. 그 다음에 둘 중에는 큰 거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C7이 있는데 얘랑 10C6이랑 더했대. 그렇다면 여기는 11C7과 똑같다는 거야. 다시 10C5가 있고 10C4가 있어. 그렇다면 얘는 11C6과 똑같다는 거야. 5랑 똑같다는 거야. 미안. 11C5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11명의 학생이 있어. 11명 학생에는 서장훈이 포함이 돼 있어. 농구선수 서장훈 알죠? 서장훈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농구팀을 선택해서 반대항 대회를 나갈 거야. 알겠지? 반대항 그 팀을 만들려고 해. 농구팀을. 그렇다면 반 학생들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 의견이 분분할 거야. 어떻게? 야 우리가 이기려면 당연히 서장훈 뽑아야지. 서장훈 있어야지 우리 팀이 이기지. 그럼 서장훈 꼭 뽑아야 돼? 라는 팀이 있을 거고 서장훈 포함하자. 또 다른 팀은 야 그래도 우리의 추억이 있는 건데 서장훈을 그냥 뽑게 되면 그냥 저쪽 멀리서 서장훈한테 골만 집어넣으면 그냥 골인 거잖아.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야 서장훈 빼고 그래도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서장훈 포함하지 말자. 두 팀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서장훈을 포함하자는 얘기는 5명을 뽑았는데 서장훈을 뽑아야 돼. 그치? 그럼 몇 명 뽑아야 되니? 5명 뽑기로 했는데 서장훈을 포함하기로 했잖아.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 4명. 몇 명 중에서? 몇 명 중에서? 총 11명이 있었는데 11명이 있었는데 서장훈은 이미 포함이 된 거니까 10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4명. 또 서장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서장훈을 뺐어. 그럼 총 10명이야. 10명 학생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5명 다 뽑아야지. 서장훈 안 뽑기로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0C5. 그럼 우리가 11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농구팀을 만드는 상황은 딱 둘 중에 하나야. 서장훈이 포함되든가 서장훈이 포함되지 않거나. 따라서 11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를 우리는 11C5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상황은 10C4와 10C5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 두 가지 공식 모두 다 기억해 두셔야 돼. 알겠죠? 지금 나중에 상황 봐서 이거 원래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에 우리 그때 수요일에 왔었던 친구들, 아니다, 화요일에 왔었던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시간 되는 친구 미리 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왔었던 친구들이 이거 다 증명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알겠지? 이해되지? 그러는데 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표정이 별로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는데 표정이 되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후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다 들어가겠네. 근데 참 중요하기는 해. 실제로 얘네들 이렇게 막 빈칸 채워넣기 나와요. 실제로 하라는 얘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서술을 낼 때.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시간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오피오 5팩토리얼 5432, 그죠? 오피일 5P 5, 그죠? P는 지금 순열이에요, 그죠? 5P빵 1, 그죠? 다시 C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OCO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예요. 5팩토리얼 생각해봐. 다시. 왜냐면 너희들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줘야지 안 까먹어.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현실에 와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너희 앞에, 너희가 선생님이야. 농구선수 5명을 뽑아야 되는데 학생이 5명밖에 없어. 농구선수 5명을 뽑아야 되는데 학생 수 5명밖에 없어. 몇 가지 연구가 있어? 한 가지야. 다 되고 가야지 뭐 어떡해. 뭘 고민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 OC일은? OC일은? 맞아. 5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이거는 또 비슷하네. 그치? 이거 놈은 또. OC빵은? OC빵. 정우의 수는? 확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정답을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확신 있어? 얼마일까? 50빵. 1. 다 확신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선택의 가짓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는데, 이성 친구를 누가 마음에 드니? 이런 거 물어봤는데, 만약에 5명인데, 다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면, 저는 솔로예요. 그래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죠. 꼭 사귀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어. 그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다음 값을 계산해달래. 단순 계산 여러분들 해주시고, 식만 빨리 한번 계산해보자. 4C 어떻게 계산하신다고요? 머릿속으로는 이런 게 떠오르셔야 되겠지? 4P, C를 그냥 P로 바꿔! 대신에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건데,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쓰면 안 돼. 시간이 그만큼 아까워.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4 곱하기 3을 얼마로 나눠? 2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계산은 너희들 해야 돼. 다시 50방은 얼마라고? 이건 계산 안 해도 되고. 얼마? 1. 88 계산 안 해도 된다고. 1. 8명 중에 8명 선택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8명 중에 8명을 선택할 거니까 1. 또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88은 아까랑 뭐랑 똑같다고? 80빵과 똑같다 그랬었지. 그치? 조합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1입니다. 15C3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15C2로 바꿔달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14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죠. 이해돼? 다시 이번엔 NC3이 35를 만족할 때 얘의 값을 물어본 거야. 알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1을 얼마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 6으로 나눠. 그 값이 35, 7 곱하기 5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우린 얘를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 양변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을 곱해주면 얘만 남고 요렇게 되겠죠. 맞니?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숫자를 찾으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이잖아. 그치? n값 얼마? n 곱하기 n-1 곱하기 n-1이지 7 곱하기 6 곱하기 5래. n값 7. 다시 6CR이래. 6CR이 20이래. 이런 거는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하나씩 따져보자. 6CR 얼마니? 6CR 6. 6명 중에 1명 선택하는 거야. 알겠어? 6명 중에 1명 선택하. 6C 얼마? 15. 우린 20이어야 돼. 6C3 20. 6C3 이해돼? 그래서 얼마? 3. 말값은 3이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ENC2야? 얘도 마찬가지. EN 곱하기 EN-1을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그치?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45. 양쪽에 똑같이 곱하기 2씩 해주시면 얘는 90이 됐을 겁니다. EN과 EN-1도 서로 어때?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 그치? 두 자연수의 곱이 90이 나온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 10 곱하기 9가 있네. 10 곱하기 9. 따라서 n값은 얼마? 5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H항 괜찮아? 네. 그 다음에 다시 좋아. 그럼 H항 괜찮은지 진짜 한번 물어볼게. 6C R이 15일 때 R값을 물어본 거야. 잘 봐야 돼. 에브리바디 잘 봐. 6C R이 15일 때 R값 구하는 거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하나씩 비교해보라 그랬었어? 60일 얼마였지? 잠깐만 60방부터 하자. 60방 얼마죠? 1. 60일 6. 62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 찾았다. 이렇게 했더니 틀렸대. 왜 틀렸을까 이 친구는? H형 왜 틀렸을까? 6CR이 15라고 해서 여기 찾았잖아. 여기 15. R값은 2. 왜 틀렸지 이 친구는? 또는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이 친구는 왜 틀렸을까요? 아까 전에 여기서는 6CR이 20인 거에서 6C3, R값은 3. 이건 정답 처리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한 명만 딱 맞춰 빨리. 지금 문제의 의도는 알겠어요? 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의도는 알겠습니까? 6CR이 15일 때 이 R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하나씩 배우라라 해서 배우라서 6C2가 15라는 것까지 찾았어. 그래서 R값을 2라고 했는데 틀렸대. R값 2 맞는데 이게? 왜 틀렸지? 조합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힌트야. 조합이니까 틀린 거야. 얘는 조합이기 때문에 R값이 2가 아닙니다. 아니 R값이 2가 정답이 아닙니다. 아까 조합의 성질 있었잖아. 조합의 성질. 떠올려봐봐. 조합의 성질 중에 힌트는 얘입니다. 힌트는 얘. 조합의 성질 중에서 요 성질 있죠. 요 성질. 요 성질이 힌트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6CR이 15를 만족하는 R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R을 2라고 했더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6C 4일 때도 15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6C2가 15라 함은 6C2도 15라 함은 6C4도 당연히 우리가 안 해봤지만 15였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R값은 2 또는 R값은 4가 정답이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10개의 모자 중에서 7개의 모자를 고를 겁니다. 10, C, 7. 10C 7? 10C 3과 똑같아.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얼마로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9개 축구팀이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한대. 이걸 리그전이라고 부르죠. 리그전. 그죠? 리그전. 한 번씩만 경기를 할 거야. 그죠? 그렇다면 축구팀은 그 두 팀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9팀 고르고 8을 2로 나눌 거야. 이걸 뭐라 불러? 우리는 전문용어로 9C라고 부르는 거죠. 9C. 9개 팀 중에서 두 팀을 골라내는 것이다. 괜찮을까요? 요거 하나만 잠깐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자. 양변이 왜 같은지를 확인해달래.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등식들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R 곱하기 NCR이 왜 성립한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R 곱하기 이런 등식에 대한 증명은 팩토리얼로 설명할 거예요. NC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어 썼는데 그것을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NCR이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좌변이고요. 저는 이제 우변을 정리를 해서 이 형태가 나오도록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해봅시다. N 곱하기에 N 곱하기에 얘는 뭐가 될까요? N-1 팩토리얼이었을 거고 다시 두 놈을 뺀 거 N-R 팩토리얼이었을 텐데 R-1 팩토리얼이었겠네. 이해되세요? 얘가 지금 요 놈이에요. 요 놈 정리한 게 얘예요. 이렇게. 괜찮아? 요 놈 NCR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요 R 팩토리얼로 나눴잖아. 여기서도 N-R 팩토리얼을 두 개를 뺀 값 N-R 팩토리얼로 나누고 R-1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눈 겁니다. 괜찮아? 다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기 보여? N-1 팩토리얼인데 하나 큰 수를 곱했어. 얘 곱하면 뭐가 돼? 예를 들어서 7 팩토리얼인데 앞에다 8을 곱했어. 8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인데 하나 큰 수를 곱했어. 그럼 얼마 돼? N 팩토리얼. 맞아? 그 다음에 다시 우린 요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렇다면 R 팩토리얼이 R 팩토리얼이 되고 싶어. R 팩토리얼이 되고 싶어.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얼마씩 곱해줘야 돼? R 팩토리얼이 있는데 저 R 팩토리얼이 되게 해주세요. 곱하기 얼마 해야 돼? R을 곱해야죠. 1큰수를 곱하면 그 다음 팩토리얼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R 팩토리얼이 있는데 R 팩토리얼이 되고 싶어. 곱하기 얼마? R씩 곱하라고. 그렇다면 요만큼이 정리가 돼서 R 팩토리얼이 됐고 n-R 팩토리얼이 됐고 n 팩토리얼이 됐으며 분자에 곱해진 게 이렇게 있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좌변과 우변 서로 어때? 동일하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봅시다! 이제 개념학 1번으로 넘어가 보죠. NC3이 NCO랑 똑같아? 그렇죠. N 값은 8입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N-1, N-2를 3, 2, 1로 나누시고 N에다가 5개를 다 언제 하고 앉았냐를 5, 4, 3, 2, 1로 나누시고 이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조합이 똑같아? 앞에 게 완전히 똑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얘와 얘 합이 얘가 나와야지 같아진다 그랬었어요. 아까 OC랑 OC3과 같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건 계산을 통한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성질을 활용할 것입니다. N값은 8. 괜찮으십니까? 다시 8CR과 8CR-4가 똑같아. 아이고 몇 번 얘기해. R 더하기 R-4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8 나와야 된다고. 서로 같게 되기 위해서는, 같은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합이 얘가 나와야 돼. 괜찮아? 그 다음에 봅시다. 13, 13 똑같다! 아까 전에 썼던 n-c의 r-1과 n-1의 c의 r을 더해 주시면 앞에 게 똑같아? 그렇다면 하나 업그레이드. 둘 중에 큰 거. 이렇게 선택했다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시려면 이 차이가 얼마 차이 나야 돼? 1 차이가 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얼마 차이 나? 10 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네. 그때 떠오르는 게 13C 11을 보자마자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면서 뭐 하고 싶어? 13C 11 보니까 가슴이 막 떨리지 않아? 13C 2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됐네. 앞에가 같아졌고 1 차이 난 거죠. 뭐가 됐을까요? 14C 2가 된 거겠네. 이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은 이렇게 좀 하찮게 나오지만 우리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 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이걸 배우실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필수 공식이 돼.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얘는 방법이 없네. 우선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n-1 곱하기 n-1을 얼마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눠. 더하기 얘는 n의 n-1이지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얘는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이지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맞습니까? 얘를 찍찍찍 다 지워주시고 나면 n-1, n-2에 플러스 n 곱하기에 n-1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 요 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얘가 2차 방정식 형태로 이제 푸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아직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안 배운 상태지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좀 재밌겠는데? 그래서 전개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이야. 우리 지금 2차 방정식을 우리 인생에 최초로 풀어보는 거야. 그렇죠. 2차 방정식 혹시 전에 풀어본 사람 있습니까? 뭐 구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없으시면 처음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 풀어본 2차 방정식. 설레면서 한번 연습해보죠. 전개해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그죠? 1n. 얘는 n제곱. 2차 방정식 항상 는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n제곱 이항시키시면 이렇게 죽으실 거고요. 플러스 2도 이렇게 죽으실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 넘어와. n제곱에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n이 된 거야. n제곱 마이너스 7n만 봐. n제곱 마이너스 7n만 보는 거야. 알겠지? 얘 보니까 뭐 하고 싶어? n제곱 마이너스 7n. 완전 제곱 10, n제곱 빼기 7n만 봤는데? 인수분해. 인수분해인데? 어떤 방법을 써야 돼? 아니.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할 거면 이렇게 나와야지. 몇 번째 공식을 써야 될까? 를 고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었어. 뭐야? 공통인수 있어? 있어. 뭐 있어? n. n으로 묶어내면 뭐가 돼? n 빼기 7은 0인 거야. 그럼 두 수를 곱했을 때 0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네가 0이든가 네가 0인 거죠. 범위는 이 중에 있는 거야. 곱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따라서 n 값은 얼마? 0이던가 또는 n 값은 얼마야? 7이던가. 근데 n 값은 지금 0일 수는 없지. 왜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모두 뭐 해야 돼? 2보다는 커야죠. 그죠? 뭐 2명 중에 5명 어떻게 뽑아? 그지? 그래서 모두 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을 푸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를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꼭 인수분해.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P로 다 바꿔봤던 것들이니까 이번엔 그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봐봐. 12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였어. 12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였어. C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12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였어. 12C 4. 얘가 12C4였죠. 이해돼? 다시 1학년 학생 2명 뽑을 거래. 1학년 학생 2명. 7명 중에. 7C. 5명 중에서 2명을 뽑았다는 거죠. 뭐가 됐을까요? 5C를 곱한 겁니다. 여기서는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을 거니까 1학년 학생을 7명을 한꺼번에 다 뽑을 수도 있죠. 7C4. 얘는 5C4를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넘어갑시다. 지금 경찰관, 소방관 그 얘기였어요. 그죠? 얘는 뭐였을까요? 9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된다는 거였었잖아. 경찰관 2명은 이미 특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9C. 괜찮으세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1명 뽑고 3명 뽑는 거예요. 그렇죠? 6명 중에. 그래서 얘가 뭐였었냐면 6C3. 얘는 5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5C1. 이해되실까요? 5C1 곱하기 6C3. 이해되세요? 여기는 5명 중에서 2명 뽑을 거니까 5C. 여기서는 6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6C. 5C, 6C. 그쵸? 다시 이 중엔 5명 중에서 3명 뽑을 거야. 5C3. 여기 6명 중에 1명 뽑을 거야. 6C1. 5C3, 6C1. 이해되실까요? 다시 여기서는 5명 중에 4명 뽑을 거야. 5C4. 얘는 0명 뽑을 거야. 0명 얘는 0명이야. 0이란 경우의 수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6명 0명 60방. 그래서 60방 1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는 5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아? 50방. 얘는 6C4.
6시사였던 거죠. 여기는 아까 5시사였고 6시사. 이해하시겠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 남자 8명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을 거라는 거죠. 그쵸? 남자 3명 뽑아야 돼. 8명 중에 3명 뽑아야 돼. 얼마? 8C3. 8명 중에서 3명 뽑을 거니까 5명 중에서 2명 뽑을 거래. 5C. 뽑고 뽑은 다음에 그 5명을 배열해야 돼. 5 팩토리얼. 이해되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얘가 얼마입니까를 묻는 문제는 잘 나오지가 않아. 굳이 경우의 수를 굳이 물을 거라면, 다음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럼 보기 중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합이나 순열에 대한 기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을 거라고.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을 거야. 남자 2명 뽑고, 여자 2명 뽑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먼저 여자들 이웃화됐으니까 묶은 다음에 세 팀을 배열해. 3팩토리얼. 여자들끼리 배열했던 거 2팩토리얼. 기억나시죠?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서도 7개 점 중에서 직선 2개를 선택할 거야? 7C.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육각형 중에서 점 2개 선택할 거야? 7C 중에서 6을 빼시는 거죠. 6C. 6개 정도군요. 6C. 에서 6을 빼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이 이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C 빼기 N도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기도 하죠. N개 중에서 2개 점을 선택해서 다 연결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변의 개수를 빼시는 겁니다. 알겠지? 거기다가 이 2개만 좀 적어볼까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넘어갑시다. 삼각형의 개수 7개 중에서 점 3개 선택하는 거 다 계산하신 다음에 얘네들끼리 잘 몰라서 선택했었던,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줄 모르고 선택했었던 4C3을 어떻게 할 거라고? 뺄 거라고요. 알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도 7개 중에서 점 2개 선택하고 그 중에서 4C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계산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여기서 기억나시죠? 여기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할 거예요. 4C. 5개 중에서 2개 선택할 거예요. 5C. 곱해 주시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타납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분할 분배를 할 건데요. 잠깐 봐봐. 지금 위에 있는 따로 설명 없이 그냥 곧바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1번부터 먼저 봅시다. 7개 사탕이 있는데 1개, 2개, 4개를 세묶음으로 나눌 거래요. 이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할의 경우의 수라고 할 겁니다. 분할. 나눌 거예요. 나눌 거. 알겠죠? 나누어. 그렇다면 서로 다른 7개 사탕이 있어요. 떠올려야 돼. 서로 다른 7개 사탕이야. 1개, 2개, 4개씩의 묶음을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1개짜리 들어가는 거에 2개짜리 들어가는 거에 4개짜리 들어가는 사탕에 어떻게 선물을 만들지 고민할 거야 이제.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 들어갈 사탕 하나를 골라내야 되겠죠. 하나를 골라내야 돼. 몇 개 중에? 7개 중에. 7개 중에? 그렇죠. 7C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골라서 여기 넣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는 어떤 사탕이 어울릴까 고민하겠지? 사탕이 몇 개 남았는데? 6개 남았는데 6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채웠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몰아 넣어야지 뭐.
그치? 몇 개 남았어? 총 7개가 있었는데 하나 넣고 2개 넣었잖아. 4개 남은 거야. 4개 중에서 다 쏟아 부어. 사시사. 근데 생각해봐봐. 사시사 몇 개야? 사시사 얼마야? 사시사 1. 사시사는 1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채워놓고 그리고 여기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놨으면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 우리가 고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숫자에서도 실제로 얘는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4개 중에 4개를 다 쏟아붓겠다라는 것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분할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A, B, C, D, E, F, G가 있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A를 넣고 여기서 더 B, C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는 D, E, F, G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사탕이 A, B, C, D, E, F, G가 있는데 내가 얘를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이런 사탕을 한번 만들려고 해. 알겠죠? 먼저 몇 가지 있을까요? 7C 여기 사탕 넣어야 돼. 7C 2 그치? 이제 사탕 몇 개 남았어? 5개 중에 여기 넣어야 돼. 5C 그 다음은 3C3 2개 3개일 거 아니야. 7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돼. 근데 문제가 된 게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A, B를 넣고 C, D를 넣고 그 다음에 E, F, G를 이렇게 넣은 거야. 이 상황이랑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내가 최초에 여기다가 C, D를 넣고 A, B를 넣고 그 다음에 E, F, G를 넣은 상황입니다. 서로 어때? 얘는 같은 상황이야. 왜냐면 그냥 분할만 해놓을 거거든. 이렇게 여기는 따뜻한 거 여기는 추운 곳이 아니라 여기는 좋은 거 여기 나쁜 곳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2개 3개 이렇게 분할해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2개 A, B, C, D가 들어가든 C, D, A, B가 들어가든 그냥 2개 3개로 된 건 똑같은 거라고. 중복 발생했네.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죠. 근데 왜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야? 2개 묶음이 배열되는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사탕이 6개가 있어. 근데 극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 2개. 그냥 2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잘 봐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6개 사탕 있어? 몇 가지 경우 있을까? 여기 채우는 경우. 6C. 여기는? 4C. 여기는? 2C야. 그런데 A, B, C, D, E, F나. A, B, E, F, C, D나. 다 똑같은 상황이야. A, B가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치? 아, 겹치네? 곱하기 몇 분의 1을 계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응? 3 곱하기 2 곱하기. 다시 말하면 이 세 팀이 배열되는 경우. 얘네들끼리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3팩분의 1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2개 개수가 똑같은 놈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엔 2개, 3개씩 세묶음으로 나누어서 3명한테 나눠줄 거야. 2개, 3개씩 세묶음으로 나눠서 3명에게 나눠줄 거야. 그래요? 그럼 2개 만들자. 7C. 그 다음에 또 2개 만들게요. 5C. 그 다음은 3C3. 아이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2팩분의 1. 여기까지는 뭐 한 거야? 분할. 그냥 여기에 2개, 3개 이렇게 놓인 거야, 색상에. 2개, 3개가.
근데 앞에 세 명이 이렇게 귀여운 세 명이 이렇게 어떠고 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누구 줄까 고민하겠지. 우선 세 개는 있는 거고 얘한테 뭘 줄까만 고민하는 거야. 그냥 뭘 줄까? 뭘 줄까? 이건 누구 줄까? 세 가지. 이건 누구 줄까? 두 가지. 이거는 안 받는 사람 그냥 주면 되죠. 이해할 수 있어? 곱하기 200분의 1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복이 없어. 그 두 개짜리 얘 준 것과 얘 준 거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상황. 두 개, 세 개를 200분의 1로 이미 다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선물 세 개는 모두 다 다른 거야. 이미 중복을 다 제거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뭐 하셔야 됩니까? 3팩토리얼을 해주셔야죠. 얘네들 배열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야 내가 여기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열해줄게. 니들 가서 먹어. 내 줄 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빨리 한번 해봅시다. 1번. 9송이 중에서 2송이야. 9C. 그 다음은? 7C. 그 다음은? 5CO. 곱하기? 1번 합시다. 1번. 2팩분의 1.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니까. 다시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세 송이 나눌 거예요. 9C3. 6C3. 3C3을 3팩분의 1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돼? 곱하기. 3명에게 나눠줄 거니까 3팩토리얼을 다시 하겠죠. 3명을 다시 배열할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돼서 결국에는 이 경우의 수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쵸?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세 묶음으로 다 나눠서 막 포장까지 한 다음에 3명한테 나눠준다라는 개념이라면 이 위에는 요 파란색이겠고 녹색의 의미는 이거야. 이미 내 앞에 사탕이 9개가 있는 9개의 꽃송이가 있는데 3명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너한테 뭘 줄까? 첫 번째 너는 이 꽃 줘. 이게 9C3. 너 그 다음은 이거랑 해서 너 이거 3개. 이게 6C3. 너는 나머지 거 다 가져. 이게 3C3. 그때는 뭐 중복될 리가 없죠. 이미 묵자마자 줘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그래서 이 3팩토리얼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결과물은 동일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묶은 다음에 다 준비된 상태에서 3명한테 나눠줄지 아니면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나눠준다면 굳이 3팩으로 나누지 않고 3팩을 곱할 필요도 없다. 같은 결과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상황을. 밑에 잘 풀어주시고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축구 대진표입니다. 대진표 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빠르게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8개의 팀이 있고 이걸 여기다 배열할 건데 근데 잠깐 보세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대진표에서 1반과 2반이 여기서 이렇게 붙어. 이것과 2반과 1반이 이렇게 붙어. 1반과 2반은 서로 의미가 없어. 이거나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우리 몇 반이랑 붙어? 이게 중요한 거지. 1반이랑 2반이랑 여기서 붙어. 또는 2반이랑 1반이 여기서 붙어. 모두 다 상관이 없어. 1반 학생들은 야 우리 누구랑 붙냐가 중요한 거고 2반 학생은 우리 누구랑 붙어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똑같다고. 결국에는 얘는 순서가 중요치 않은 조합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 선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은 누구랑 붙는지가 중요해. 그것만 중요해. 따라서 이 대진표에 이름을 적기 위해서는 이 8개 팀을 넷으로 쪼개셔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넷으로 쪼개기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8C4와 4C4인데 넷으로 분할한 거잖아. 곱하기 뭐 하셔야 돼? 2팩분의 1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1반, 2반, 3반, 4반이랑 5반, 6반, 7반, 8반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얘네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끼리 막 이러고 있었겠지. 그럼 다시 선생님이 딱 오셔서 너희들 이렇게 하자. 둘둘로 나누자. 곱하기 4C 곱하기 2C 곱하기 2팩분의 1. 이거 내가 뭐 한 겁니까 지금? 네 팀을 둘둘로 나눈 거야. 얘를 이쪽으로 갈지는 중요치가 않아. 그냥 둘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1, 2가 되고 3, 4가 되든 1, 2가 되고 3, 4가 되든 상관하지 않다는 거거든. 이게 바로 대진표잖아. 그러니까 그냥 분할의 의미만 갖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끝일까? 아니지. 그럼 5반, 6반, 7반, 8반은 뭐해? 얘네들 뭐 해줘야 돼? 4C, 2C, 2팩분의 1. 이것도 계산해 주셔야죠. 여기도 그냥 둘둘로만 쪼개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지들이 알아서 5반, 6반 되는 거고 7반, 8반 싸우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괜찮아? 근데 다만 A조, B조, C조, D조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 그때 달라지죠. 1반, 2반이 싸우는데 얘네들이 A조에서 붙는 건지 B조에서 붙는 건지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너 몇 조냐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저 1반에 2반 붙는데 저희는 A조예요. 그거랑 1반, 2반은 B조예요는 다른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 분할이 아닌 거야. 그냥 네이밍 없이 그냥 조를 짤 때는 8 나누고 그 8명을 넷넷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둘둘로 쪼개는 과정까지만 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거지. 대진표에 네이밍이 되지 않았을 때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숫자는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제가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순열과 조합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린트 전체적으로 다 안 푼 문제 없이 다 풀려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 프린트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